네, 2부 뉴스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금방 황승욱 변호사의 초청, 법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뉴스를 계속 이어가고 바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럼 이송현 아나운서 계속 이어갈까요?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부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 지회 소속 4명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노조원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호 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각 노조는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말하자면 복잡한 상황을 짧게 읽어드리니까 귀에 쏙 들어오진 않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 있고요. 민주노총 아래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노련, 운수노련, 그런 거죠. 금융노련, 저희가 언론노련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산별노련에 들어가 버리면은 개별 회사의 노조는 안 된다는 게 그동안에 노조법에 들어가 있는 그 법규였습니다. 규약도 그렇고 노동규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발레오 전장이라는 이 경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경주에 있고요. 전장 말 그대로 전기장치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프랑스 계통 발레오 그게 프랑스에서 온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한번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탈퇴를 할 수 없다. 그 벗어나서는 별도의 발레오만의 노조는 만들 수 없다는 게 노동법에, 노조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1심에서도, 심지어 2심에서도 그 법을 아주 기계적으로 단순히 봐서 발레오 노조, 발레오 전장이라는 회사만의 노조는 안 된다. 노조법에 따라.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발레오 노조가 계속 법적 투쟁에서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할 수 있다. 발레오 전장이 비록 금속노련 소속의 발레오 노조 지부지만 독자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발레오 전장의 노조는 별도로 금속노련과 관계없이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을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땅땅 내려준 겁니다. 그동안 정식 이름은 이런 식이었거든요. 현대자동차 노조도 금속노련 현대자동차 지부였습니다. 금속노련이 하나의 노조고 기아자동차 지부, 현대자동차 지부 하듯이 그랬는데 이제 별도로 현대자동차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발레오 이 판결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동계, 노동 현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별 회사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이든 회사든 노조를 떠나든 노조를 만들든 그거는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1, 2심은 그 노조법을 너무 좁게 해석했던 거죠. 저는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고 우리 독점적인 어떻게 노조운동의 독점적인 금속노련 또 나아가서 민주노총 이런 데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1,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37%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으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왔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낮은 수준의 쟁의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그 노조가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파업 결의만 해둔 겁니다. 이건 이제 흔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업 결의를 해놓고 사측과 협상해서 말하자면 유리한 조건에 쓰겠다. 유리한 고지에 쓰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파업에 들어갈 테니까 협상해서 이 조건을 잘 지원해 주시오 이런 취지겠죠. 대부분 노조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결의가 됐으니까 지도부나 그거에 따라서 파업에 실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한항공 사측은 이 절차에 파업을 결의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꽤 많습니다. 이래 봤더니 그 조합원이 1,000명이 넘네요. 대한항공 여기 조합원 그러니까 조종사하고 그 관련된
조종사들 조합이 이렇게 많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어쨌든 들어갔고요. 뭐 상황도 어수선한데 사실은 뭐 항공기 파이러트 노조 같은 데는 글쎄요. 노조원? 어울립니까? 노동자? 아니가 최고의 전문직. 그리고 이 멋있는 제복을 입은 프라이드를 입은 최고의 전문직인 그리고 안전 조합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적인 신사들인데 뭔가 노조 파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뭐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 사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본사와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리콜 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과 한국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쨌든 폭스바겐 코리아는 적극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했다. 아까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환경부가 이 폭스바겐 코리아를 물론 이제 검찰에 고발했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 과연 환경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뭐 했느냐 이겁니다.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우리 환경부는 디젤 차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그 디젤 차에 대한 환경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걸 냈고 저번에 또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환경부가 바로 직원을 무슨 대기 조치인가요? 어제 지방관리인가 인사 조치를 했던데 거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업체와 환경부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야 될 대상이 폭스바겐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아마도 환경부도 분명히 검찰에서 뭐 일이 없으면 클리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이를테면 오류, 행정적 오류가 없었는지 이번에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또 그게 환경부로서도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면 수사, 단순히 뭐 클리어하게 할 거고 과정이면 과정에서 환경부도 분명하게 그 조사를 해주고 환경부 역시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주축이 됐던 합동수사단이라는 게 이렇게 정식 이름은 아마 범정부 합동수사단에서 관계부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죠. 정말 저축은행 가입자들의 그 피나는 눈물 같은 그걸 보면은 그때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2011년이었죠. 2011년도에 합동수사단에서 대대적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완전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저는 뭐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제가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진술자 그때 뭐 김창경이다 뭐다 해서 그 저축은행 그 오너들 혹은 경영자들이 많은 돈도 뿌렸고 많이 잡혀갔습니다만은 그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수사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일 거고요. 아니면 진짜로 돈을 주거나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못 찾았어. 즉 부실한 수사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풀려 나온다면 검찰은 엄청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죠.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돈 받은 혐의가 별로 없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재판이 받도록 고생을 하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실제로는 돈을 받았고 분명히 범죄 의혹이 아주 강하게 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왔다. 그럼 이것도 문제다. either way, 어느 쪽이든지 이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수단이 2011년부터요 1년 5개월간 무려 137명을 기소했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 나오고 저렇게 한 사람 나오고 줄줄이 나왔습니다. 아마 전에 정두원 의원도 그렇게 나왔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현, 윤진식, 최현희, 이화영, 이성현, 정형건, 임종석, 서가번, 이광재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법원에 법정에 섰는데 뭐 이렇게 풀려나오고 저렇게 풀려나와서 검찰이 이제야말로 어떤 수사를 하든지 확실하게 구정이 안 되면 아예 기소를 하지 않든지 기소를 해야 될 대상이면 확실하게 입증을 해가 제대로 잡아넣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냥 취미 삼아 아마추어듯이 하면은 그게 무슨 검찰이 되고 최고 수준의 그런 사법기관이 되겠습니까? 네, 그 기사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 기사 하나 더 있던가요? 마지막 기사 보내주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등과 원유 생산 동결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델 아주바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원유 생산을 줄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이 같은 입장은 경쟁국인 이란이 오펙 회원국들의 동결 제의를 거부하고 증산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우디가 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이란이 증산을 지속하면서 주요 산유국 간 동결 합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와 뭐 이라크도 그렇습니다. 이란도 그렇습니다. 이 치킨 게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서로 이렇게 감산이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된다 그러고요. 또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지금 감산을 않겠다 해서 이번에 사우디는 단단히 미국의 쉘 업체라든가 이걸 한번 이 차제에 한번 막말로 밟아보겠다. 저 경쟁 쉘 업체들을 죽여보겠다 이렇게 별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협의, 그래서 오펙이 그걸 감산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원유, 지금은 시장 점유율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점유율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감산하든지 하겠다는 건데 뭐 어쨌든 일부 예상을 보면 내년, 그러니까 2017년 말에는 뭔가 감산에 들어갈 것이고 감산에 들어가면은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국제 기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배럴당 30달러 하는 게 60달러 간다면 또 아마 무지무지 힘든 그런 시련이 오겠죠. 네, 우리 이송현 아나운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도 뭐 썩 좋지 않습니다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덜 전해드렸나 싶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던 점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그 제가 소개했던 미국의 환율 조작을 다룬다는 그 법은요. 그 법은 법 이름이 이렇습니다. 베넷 해치 카퍼. 베넷 해치 카퍼 그런 수정 법안입니다. 베넷 물론 사람 이름이고요. 해치 카퍼. 뭐 미국 법은 뭐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그 입안자들 이름을 따서 법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건 환율 조작국을 말하자면 미국이 응징하는 혹은 그게 대응하는 그런 법인데 우리도 자칫 이런 데 갈 수가 있다. 우리 작년에 우리 환율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이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잘 봐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환율에서도 혼나고 환율에서 제대로 방어도 못한 채 우리 상품을 미국 수출하는데 그 환율 값을 덤태기 덮어서서 수출에 아주 큰 장벽과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이 비상한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이러면 저희가 뉴스는 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 판결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